네, 반갑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테마주 진단 시간으로요, 바이드노믹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미국 대선에서 이제 승기를 잡고 있는 바이든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네, 바이든 후보의 그 당선 이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드노믹스라는 하나의 신조어가 좀 생겨났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CS-윈드가 친환경 관련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태양광하고 풍력 쪽 구분을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은요, 헬스케어, 즉 오바마 케어의 부활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구분이 또 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장,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 쪽으로 이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이제 추천주로 많이들 이제 구분이 지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풍력 관련과 태양광 관련, 친환경 관련한 종목군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 먼저 볼까요? 네, 한화솔루션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태양광 관련한 포인트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공약으로 이 친환경 사업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 자체만으로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태양광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미국 기업들만으로는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까지도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본다라면 분명히 하나솔루션이 긍정적인 기대치를 가질 수 있고 가장 첫 번째 수혜주로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5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 한 25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고평가 국면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기업 자체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실적을 크게 증가시킨 것도 아니고요. 물론 예상치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물들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기대감이죠. 그리고 뭐 실적이 됐든 아니면 좋은 호재가 됐든지 간에 뉴스로 빵 하고 터지는 그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이제 노출이 되고 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료의 노출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폭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친환경 관련한 부분들이 뭐 미국 쪽이든 아니면 국내 쪽이든 긍정적인 이슈를 가져갈 수 있다. 뭐 분명히 환경 같은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 추세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에 대한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뭐 하락적으로 기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승 쪽보다는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니콜라 관련한 부분들도 역시 뭐 끝나지 않은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손실을 봤다, 뭐 안 봤다, 뭐 이건 좀 지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악재나 호재나 이런 쪽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과연 이 종목의 기대치를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횡보에 대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4만원대입니다. 4만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격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만원이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좀 보시는 것이 뭐 맞는 전략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겠는데요.
추세가 좋아지려면 일단 55,000원대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즉 저항대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뭐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신중한 매매 접근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든 후보의 어떤 대통령 당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약 실천, 그 다음에 수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은 다들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쪽이 조금 더 근접한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뭐 매도나 매수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관망세를 좀 가져가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55,000원 넘기고 나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4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수급상에서 또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상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4만원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RSI 지표를 참고해 본다라면 아직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 있다 정도로 판단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 보시면 되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만 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풍력 쪽 봐야 되겠죠? CS 윈드. 이 종목도 뭐 매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 친환경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공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구간이죠. 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역시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9만 한 2, 3천원대 정도 지지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대가 9만 3, 4천원쯤 되네요. 그래서 9만 한 3천원 수준으로 해서 이탈하게 된다라면 추세 이격을 메꾸러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9만 3천원대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현재 시점에서는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자 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돌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13만원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상승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 안에서 있을 때는요, 매매가 계속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와도 저항에 자꾸 갇히게 되고요. 나쁜 얘기 나오면 밑에서 또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결과물을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패턴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더 관망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일단 93,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 그 다음에 13만원대 돌파하고 나면 그 시점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치를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망 의견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진단을 한번 드렸을 때요, 28만원 정도까지의 주가 반등을 예상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진단에서 셀트리온이 나왔을 텐데요, 주가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게 되는 모습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을 통해서 28만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저항이 28만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내용으로만 따지게 되면은 이제 그 오바마 케어의 그런 그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값 그 인하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업에게는 긍정적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값 인하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 그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좋은 형태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혜가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일단
주가 반등은 충분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반등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죠. 지금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항대 부딪혀서 약간의 변동성 보이고 있지만 오늘 양봉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들어갔다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의 저점 지지 라인 때 확인해 드린다면 26만 한 7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만원에서 26만 7천원에서 27만원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하게 그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라면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만원에 대한 저항을 좀 세게 맞는다라면 26만원 근처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점 지지가 여기에서 일단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저점이 27만원에서 26만 7천원 정도 수준이니까 단기적으로 지지가 되는 패턴들 확인하시고 여기 지지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파고 들어오게 된다라면 25만원대 저점 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가 정돈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다른 건 둘째 치고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우하향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단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말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25만원,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27만원에서 26만 7천원 정도 수준으로 저점 지지를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봐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오바마 케어의 부활에 따른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도 있지만은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삼성그룹의 그런 뭐랄까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뭐 지분 매각이라든지 또는 배당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일단 주가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좀 됐었고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단기에 너무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62만 4천원대 저점대에서 77만원까지 순간에 쑥 올라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과매도가 지금 과매수까지 순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좀 쉬어야지 돼요.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이 약간의 저항대, 즉 80만원을 넘어가면서부터 매물대 저항에 대한 부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좀 부담스럽다 보셔야 되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가시면서 매수하시는 것은 정말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재료의 어떤 속성상 추가적으로 더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를 막 확장한다거나 공격적인 매수를 가져가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75만원대 지지선도 나와 있고요. 일단 갭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될 이유는 아직은 없습니다. 약간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뭐 조금 늦은 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 이제 현대차 봐야 되겠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 수소차의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정부 차량의 약 300만 대 정도를 친환경차로 교체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의무 판매제라면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차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현대차, 수소차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관련 부품사들 있죠. 현대모비스라든지 한온 시스템 이런 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단기에 급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즉 많이 올라온 상황 이후에 조정이 나가는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격을 좁히고 나서 움직이거든요. 장기 추세가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이격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으로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즉 가격 조정이 아니라면 기간 조정이라도 만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고요. 조금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고 그렇다고 저점 깨지도 않고 뭐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도 잘 안 나는 상태에서 변동성만 커지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현재 시점이 약간 이제 과매도 국면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약간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원대 지지선은 어느 정도 지켜지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 16만원을 저점으로 하는 이 박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추세를 진정시켜가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셔야 되겠고요. 16만원 깨지게 되면 그때는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매도 이후에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판단하시고요. 역시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동안에는요, 그냥 그대로 홀딩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봐야 되겠죠. LG화학입니다.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 증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적 분할에 따른 어떤 부담감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하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외국인들 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주가의 저점을 잡아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형태의 이 이격도를 어떻게 얘가 좀 정리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단기 상승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뭐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완급 조절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는 매도보다는 관망의 어떤 포인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일단 돌아서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물량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지지선은요 61만원, 62만원 수준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항대는 7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담되겠죠.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고민하셨다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중간에 끊어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홀딩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 61만원, 62만원 수준 확인하시면서 계속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바이든노믹스,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이제 공약과 관련된 수혜주들 골고루 좀 알아봤고요. 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차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종목 상담에 대한, 종목 진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종목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내일 또 종목 진단 있죠? 그래서 내일 이야기 계속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